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는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도 조 디스펜자의 책,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를 준비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과학과 영성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자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꾸기, 분명한 의도에 고양된 감정 더하기. 관대한 현재 순간이라는 양자장 속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스위스팟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 잠재성들, 그 비물질적 가능성들을 3차원 물질 세상 속의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려면 두 가지, 즉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의도란 말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이고 세세할수록 좋다. 멋진 휴가를 즐기고 싶다고 하자.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타고 가고 싶은가? 누구와 가고 싶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어떤 숙소가 좋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싶은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은가? 짐은 어떻게 싸겠는가? 집으로 올 때 무엇을 사가지고 오겠는가?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이다. 상세할수록 좋다. 그리고 생생할수록 좋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나열해보라. 앞장에서 말했듯이 의도를 가진 그 생각들이 바로 당신이 통화장 안으로 보내는 전하이다. 이제 당신은 그 의도에 사랑, 감사, 고무, 기쁨, 흥분, 경외, 경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야 한다. 의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이다. 높은 에너지를 수반하는 이 고양된 감정은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보내는 자하이다. 이 전하, 당신의 의도와 자하, 고양된 감정을 결합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당신만의 전자기 서명을 하나 창조하는 것이다. 고양된 감정이란 곧 진심 어린 감정이다. 방금 언급한 감정들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우리의 에너지가 가슴 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의도를 내 무언가를 주고, 돌보고, 믿고, 창조하고, 서로 만나고, 안전을 느끼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느끼는 그런 멋지고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와 정보에 보이지 않는 장으로부터 끌려온 스트레스 감정들과는 달리 이 진심 어린 감정들은 몸의 에너지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가슴이 열렸을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뇌의 경우에도 그렇듯 심장도 더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뛰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당한 양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우리를 통합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심장의 바로 그런 작용이다. 그리고 의도를 에너지와 결합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에너지는 주파수이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고양된 에너지이다. 기억할 것.
양자장 속의 가능성들은 단지 전자기 주파수들로만, 즉 정보를 가진 주파수들로만 존재하며 우리의 물질적 감각으로는 그것들을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방출하는 새로운 전자기 신호만이 그것과 진동이 일치하는 통합장 속의 전자기 주파수를 끌어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에너지가 통합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잠재성과 진동이 일치할 때 당신은 그 새로운 경험을 당신 쪽으로 끌어오기 시작한다. 당신 스스로 미래를 끌어들이는 소용돌이가 될 때 그것이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뭔가를 얻으려고 어디를 갈 필요도 없다. 당신은 순수한 의식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 즉 당신이 방출하는 전자기 신호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원하는 미래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에 조율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통합장이라는 관찰자가 당신이 새로운 운명을 관찰하는 모습을 관찰할 것이고 당신의 창조를 지지해 줄 것이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복잡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고양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양자장에서 관찰할 때 만약 자신이 희생자라는 생각을 갖고 관찰하거나 무언가에 괴로워하거나 힘이 없다거나 불행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면서 관찰한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의도했던 새로운 미래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과거만 다시 불러오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분명한 의도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은 이미 미래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의 그 익숙한 좌절의 감정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계속 그 익숙한 과거 속에 있다고 믿어버린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고양된 감정은 생존 감정보다 높은 주파수를 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면 예를 들어 죄책감, 고통, 두려움, 분노, 수치심, 무가치함 같은 감정을 넘어서고 싶다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 수준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낮은 진동의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꿈을 담아낼 수 없다. 그저 그 제한된 감정들에 상응하는 의식의 수준 정도만 담아낼 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한 없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제한된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느껴야 한다. 또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온전한 에너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 감정이 고양될수록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물질 세상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원하는 인생을 실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긴장을 풀고 더 큰 마음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이루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사실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도무지 연유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그 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직선적인 시간 너머의 영역에서, 즉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양자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 일은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다.
프랑스의 르네 페크 박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을 통해서 의도의 힘을 입증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어미 닭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때부터 어미 닭을 졸졸 따라다닌다. 하지만 부화할 때 어미 닭이 없을 경우에는 처음 눈에 들어오는 움직이는 대상을 뇌에 각인시킨다. 예를 들어 사람을 제일 먼저 보았다면 어미 닭 주위를 돌듯 사람을 졸졸 따라다닌다. 페크는 이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하나 특별 제작했다. 이 로봇은 무작위로 움직이되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대조 실험으로 페크는 먼저 이 로봇을 병아리가 없는 상자 안에 넣고 움직임을 기록했다. 로봇은 그 상자 안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다. 그 다음 페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이 맨 먼저 로봇을 보게 했다. 예상대로 병아리들은 로봇을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그런 각인 과정 후 페크는 병아리들을 상자 밖으로 꺼내 한쪽에 미리 만들어둔 우리 안에 넣었다. 병아리들은 그 우리 안에서 로봇을 볼 수는 있지만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 다음 벌어진 일은 놀랍기 그지없었다. 어미, 즉 로봇 근처에 가겠다는 병아리들의 의도가 무작위로 움직이던 로봇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로봇은 더 이상 상자 안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들과 가까운 반쪽 안에서만 움직였다. 병아리들의 의도가 컴퓨터로 조작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저 정도로 바꿀 수 있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라. 통합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기억할 것. 모든 가능성은 양자장 속에서 전자기적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 주파수의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해서 그것이 이 시공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잠재성들로 가득한 광대한 통합장 내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의식 및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면 양자장 속의 잠재성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물질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인식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미 존재한다.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양자장 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관찰할 때 무한한 에너지장이 입자로 붕괴하는 양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3차원의 물리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 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미래의 맞벌이라 기대한 그 고양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안다. 그 결과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기분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또다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또다시 과거의 익숙한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감정은 과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은 기지의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로 선택을 한 것이 된다. 과거의 감정에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계속 맞춰 나가면 그것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에도 그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차가 막힐 때에도, 면도를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그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처럼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에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현실에서 미래와 현재의 현실로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기록처였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현재 순간의 미래를 어떻게 느꼈는지를 우리 몸에 가르칠 때 우리는 몸을 새로이 보양된 그 감정에 길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분명한 의도로 선택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미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의식을 바꿀 때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 고요하고 깊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